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민의 주식뉴스공장 5월 8일 모닝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가 상당히 이제 압축이 됐다는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더불어서 변곡의 가능성, 항상 보면 뭔가 극점을 찍었을 때 반대 급포가에 대한 파동이 서서히 시작이 태동이 된다는 얘기를 좀 드렸죠. 물론 이제 오늘 연휴 기간에 나왔던 내용, 특히 무역전쟁 관련된 부분하고 이란 핵협정 관련된 부분, 이번 주부터 이제 방향 결정 부분이 나옵니다. 오늘 저녁에 아마 또 하나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트럼프가 이란 핵협정 관련된 코멘트를 오늘 저녁에 발표할 예정이다 라는 얘기를 좀 드렸고, 무역전쟁 관련된 부분들의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1000억에서 2000억 정도로 규모가 증가를 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2월달이나 3월달이었으면 뭔가 개파락이 나온다든가 뭔가 다른 액션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반대로 상해종합지수는 어제 1.4% 정도 상승이 나왔고, 다우지수는 지난주 금요일과 월요일장에 상승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어요. 참 넌센스죠. 무역전쟁 관련된 부분에서 서로 5월 3일하고 4일 협상단, 묻누신 협상단이 갔는데, 시장이 보여줄 만한 요건 부분들, 어떤 내용 자체는 거의 없다고 봐도 틀리지 않다고 볼 건데, 막상 내놓은 거 보면은 결과물은 없는데 시장에서는 반등이 나오고 있죠. 뭔가 변곡이 지난주부터 4월 중순부터 이제 변곡 가능성, 달러 인덱스도 이제 조만간 제가 보는 관점에서 지금 이제 93선이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만은, 맥시멈을 하면 94는 못 넘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단기 슈팅 부분들이 나올 수는 있어요. 오버 슈팅 부분들이 나올 수는 있기는 합니다만은, 2월달 FMC 회의까지 93.5 전후, 그리고 미국의 무역전쟁의 1000억 규모가 2000억 달러 상향 보고 되는데, 시장에서는 다른 면 부분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중국이 그 수입의 줄, 경상수지 적자 부분들 줄이기 위해서 원유든 다른 것이든 무역 적자 규모를 축소하는 이런 일련의 정책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부분들이 시장에서 일단 포커가 좀 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상해종합지수도 변곡이 시작이 됐다는 얘기를 좀 드렸죠. 그래서 1.4% 정도 반등이 나왔는데, 중국의 금융시장이 개방이 좀 되고 있죠. 4경 5천조 원, 세계 금융계가 눈독을 아주 크게 올리고 있습니다. 상해종합지수 변곡 가능성 부분들 얘기를 드렸어요. 여기서 지난주, 지지난주에 거의 바닥 근접 부분들이 됐고, 상승 파동 부분들을 이끌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다우지수 24,500 돌파 부분 나왔죠. 유가도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70달러는 터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여기서 많이 움직여봤자, 슈팅 나와봤자 핵협상 관련된 부분들로 슈팅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그리고 5월 14, 15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시장에서 컨센서스 부분도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반면에 여기에 반사 효과로 우리나라 쪽이 시장에서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저쪽을 누르기 때문에 이쪽이 풍선 효과로 긍정적인 수혜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 좀 드렸죠. 그래서 WTI는 전일 장중에 70달러를 돌파를 했고, 소폭 핵협상 관련된 발표 부분들이 오늘 나올 수 있다는 얘기로 소폭 69달러 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70달러 돌파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작년에 이 기간 대비 70%가 올라왔어요. 여기서는 무리예요. 시장에서는 100달러 간다는 얘기가 있지만, 100달러 간다고 시나리오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역시나 이것도 모두 다 원점으로 돌리는 디플레이션을 만들 수 있는, 디플레이션까지는 아니지만 경기를 꺾어버릴 수 있는, 지금의 상당히 좀 보니까 살살살 다뤄야 된다는 그런 시점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70달러 돌파, 단기적으로 한 75 정도까지는 열려 있을 수는 있지만, 일단 변곡이 서서히 시작이 좀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5 정도 선 말씀인데 60달러 선 정도까지 초반하고 50달러 중후반 정도까지
조정 가능성 부분들은 서서히 지금 오픈이 좀 되고 있다. 조금씩 이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생긴다는 그런 의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가하고 핵협상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이란과 예루살렘, 사우디아라비아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들, 핵협정부터 해서 미국 대사관 관련된 부분들까지가 아마 북미 정상회담 전에 어느 정도 그림만 윤곽 부분을 잡아놓고 확산까지는 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 부분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측면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이라든지 기술주가 지난주 후반부터 조금 소폭 반등 부분이 나왔죠.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액분 부분들 진행하면서 사상 최대 거래량 부분들을 했고, 특이하지만 지난주 금요일과 월요일장 신용 잔고가 1조 정도 늘어났다 다시 축소된 부분들이 없잖아 있어요. 뭐 완벽한 아마 액분 관련된 내용으로 단기 증가했다가 단기 뭐 차익 부분이 끝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부분들 합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문제에 관련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액분 관련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당분간 5월달 초순 정도에 삼성전자가 액분 당일날 고점 부분들을 돌파를 하느냐, 여기는 무조건 새로운 신고가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액분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 부분들을 개인으로 지금 물량이 다 넘겨졌다고 거의 다 상당히 이동했다는 얘기를 좀 드렸죠. 액분 고점을 일단 안착이 나와야 돼. 이상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추세 자체가 계속 비탈락. 어차피 지금 삼성전자의 이쪽 부분들은 뭐 애플의 효과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은 화웨이라든지 중국 쪽이 너무 좀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부분이 없잖아 좀 있고, 삼성 관련된 부분들은 아직 이제 이번 주 정도에 이제 그 금감위원장이 선임이 됐죠. 선임이 되면서 삼성증권 문제하고 삼성바이오 관련된 문제 부분들의 불확실성 부분들이 해소가 될 건지 아니면 해소 부분들이 더 커질 것인지 그 방향 부분을 결정 보고 우리가 다시 방향을 설정하셔도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 말부터 지금 뭐 계속적으로 5월 달까지 중심 키워드는 딱 하나예요. 현대건설이 신고가를 근접하고 있고 현대연립부터 그 다음에 뭐 대아티에라든지 이쪽 남북 경협 관련된 종목군들이 계속 파동 부분들을 좀 확산을 좀 시키고 있죠. 뭐 개성공단이 제2의 첨단 단지 부분들 되고 중국과 그 다음에 북한의 광물자원 부분들을 이용하면서 H형을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죠. 서해안 쪽, 동해안 쪽, 서해안 쪽은 물류 중심, 제조업하고 물류 중심, 동해안 쪽은 자원 에너지, 그 다음에 저쪽 뭡니까 역시 유라시 철도 관련된, 그 다음에 DMZ 이쪽 평화공원 관련된 부분들, H형 부분들이 어떻게 개발이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권들이 계속 확대되면서 이 종목군들이 계속 여기서 순환매도 오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 부분들은 지난주 금요일장에도 보면 철강주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였을 때 뭐 시멘트, 그 다음에 한국가스공사, 뭐 제조, 뭐 물류, 그 다음에 건설 관련된 기자재, 여기 관련된 종목군들 시장의 중심축이에요. 계속 여기는 핵심 키워드가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이 종목군 내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움직여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고, 금주부터 이슈원터 4호 푸트 시작한다고 미리 예고를 좀 드렸습니다. 이번 주부터 푸트 시작 편입 부분들을 시작을 하겠다라는 코멘트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 그래서 3분기의 중요 변곡, 항상 보면 어떤 변곡 부분들이 시작이 좀 되면서 우리가 그 출렁거리는 부분이 나오고 새로운 방향이 결정될 때 새로운 주도주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움직임 자체가 좀 더 탄력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실적과 모멘텀의 기본 축 부분들이 되면서 물론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들, 핵협상, 그 다음에 중동 지역의 불안심리, 변동성 부분들은 남아있긴 합니다만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커지지 않을 조건 자체는 더 많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틈새를 일단 틈새에 움직이는 종목권 섹터 부분들이 시장의 주도적으로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키워드 부분들은 우리가 그 특별방송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지난주죠. 독일이 통일이 됐을 때 1, 2, 3부 부분들로 말씀을 드렸었죠. 어떻게 변화가 됐고, 이런 움직임에 따라서 그 비슷한
명확하게 똑같지는 않지만 그 유사한 흐름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이 남북 경협 관련된 종목군에서 이 스타트가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 관련된 종목군들이 편입 부분들이 현대건설 신고가에 계속 투영이 좀 되고 있어요. 이 종목군들이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면서 항상 이렇게 출렁거린 부분이 나오고 리스크가 해소가 될 때 새로운 움직임 자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걸 포인트를 잡는 게 시장의 어떤 키워드를 잡는 하나의 접근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주 전부터 이제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매크로의 변곡 관련된 부분들을 대략적으로 코멘트를 드렸습니다. 상해 종합이 터닝이 시작이 좀 됐죠.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달러 인덱스를 87선에서 얘기를 드렸고 지금 93선까지 근접을 하고 있어요. 이제 93선 넘어서는 시점마다는 달러 인덱스는 여기서 단기 차익 부분들 챙기고 달러 약세의 가능성 부분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의 배팅의 관심권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하고 유가도 70달러선을 돌파를 하면서 유가에 꺾일 가능성, 다우지수에 다시 박스권 상단, 다우지수와 나스닥도 마찬가지야. 박스권 상단까지의 파동 부분들을 열어놓으실 필요가 있다는 코멘트를 들으면서 금주부터 21부터 4호 포트 편입 부분들을 시작을 하도록 하면서 5월 8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모닝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